그래도 이제 이 거대한 캔버스나 대지, 하늘, 그다음에 뒤에 있는 배경 이런 걸 보면은 그 현대 사회에 대한 뭔가 암시적인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제시하는 걸 알 수 있어요. 이 거대한 세계에 도전하는 이 화가의 초상화를 캔버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3차원적인 그런 요소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. 대학을 갓 졸업한 그 회화과나 뭐 조각가 이런 거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디자인과 많잖아요. 거의 전국에서 졸업하는 대학생들 그 졸업반이 엄청 많고, 그다음에 또 새로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뭐 미대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꽤 많고, 또 더군다나 이제 그런 저런 조건이 또 안 맞는 독학하시는 분들도 많고. 그런데 제가 이제 인문화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다루고 있으니까 그 인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, 사실 이제 우리 딸한테 좀 가르쳐 주려고 시작했던 것이 점점 이제 이렇게 좀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, 그래도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내가 좀 아빠로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제가 좀 노력은 하고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했는데, 아무튼 비록 책을 펼쳐놓고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은, 뭐 요즘은 그 장비들이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그 이 인터넷 통해 가지고 웹 서핑을 하면서 이제 뭐 거기서 따온 거보다 이 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훨씬 더 그 화질이 좋은 그런 카메라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, 일단 제목은 페인팅 피플이에요. 사람을 그리는 건데, 요즘 MZ 세대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, 그리고 어떻게 인문화를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할 거니까 요거는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. 이 책은 좀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된 책인데 그래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. 특히 우리 딸내미가 여성이니까 여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게 많아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성 위주의 그 작가를 한번 탐구해 보고, 그 다음에 2편은 전체를 아울러서 남녀 상관없이, 요새는 뭐 패러다임도 없는 시대에 그 남녀를 가릴 필요도 없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까 해요.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이런 목차 같은 거 이런 건 볼 필요 없지만, 아무튼 저는 영어는 약한데 뭐 그래도 약간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. 일단은 이제 뭐 첫 페이지에 인트로에서 뭐 이런 작품이 나왔는데, 이분은 제가 그림을 많이 봤어요. 그 필립 펄스테인인가, 이분이 예전에 그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양반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. 왜냐면 내가 왜 기억을 하냐면 우리 어머님보다도 더 나이가 드신 분이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거든요. 근데 제가 해부학을 많이 하니까 해부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그 누드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그런 거를 이제 염려를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을 뭐 조금만 이렇게 좀 보면은, 여기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많은데, 이때는 이제 1924년 경이면은 그때 태어나고 그다음에 30년 경을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그때 대공황 시절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대공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. 그리고 이때는 화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인데,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 여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은 뭐 한 18세 정도 됐을 때, 예전에 내가 그 이분의 이 책이 있거든요. 그 책을 봤을 때는 무슨 미술 경연대회에 나가서 뭐 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뭐 데뷔를 했던 분이시고 이제 그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구상이 강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뭐 이때 그 연구를 누구를 했다고 하다,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밑에 자막으로 그 다룰게요.
그러니까 이때 이제 1930년 40년 경에는 앤디 워홀이 있으니까 앤디 워홀하고도 이게 친하거든요. 그런 사람이고 이분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막 편집부에서 일도 하고 뭐 별걸 다 했던 분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 잠깐 다녀오면서 이런 그 풍이 좀 달라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. 이런 그 사실적인 풍이 좀 깊어졌죠. 이탈리아에 가면은 뭐 까라바조도 있고 미켈란젤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. 이 구상 작업들을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50년대 우리나라 미술 그 동란기에는 그러니까 전쟁 시대에는 이분은 1950년대에는 뭐 예일 대학교에서 뭐 그 비평가로도 활동하고 하여튼 굉장히 좀 역사가 있으신 분이에요. 근데 그 인터로 딱 났네요, 이분을. 그리고 이제 또 넘겨 보면은 역시 그 이 서양 미술에서 그 또 빼놓을 수 있는 그 인물화의 그런 분 중에서 한 분인데 이번 마기 함벌린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뭐 아무튼 이분도 좀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. 그래서 이 어릴 적에 오빠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오빠가 막 닭 잡는 법, 뭐 닭 모가지 비트는 법을 가르쳤나 봐요. 이 여성분한테. 그래갖고 또 목공도 막 하고 그래갖고 굉장히 그 남성스럽게 크신 분인데 이 터치에 그런 게 막 나타나요. 얼굴이나 뭐 이런 표정에 보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이 분도 예전에는 여성들이 미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. 우리나라에만 그 성적 차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외국에도 똑같아요. 그 예전에 외국에서는 여성들이 수업을 하면은 같은 예일대 나와도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4, 5년은 계속 늦었거든. 그만큼 차별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60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물감도 이렇게 좀 그 이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랬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이따가 작품이 나온 뒤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하여튼 육지와 바다 이런 걸 좀 그로테스크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작업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. 그 다음에 제라드 리터가 나오는데 이 제라드 리터는 이제 우리 21세기, 20세기에 진짜 뭐 이 미술 시장의 아주 히로인이죠. 이 뭐 제라드 리터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. 뭐 이렇게 물감 막 뿌려놓고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렇게 막 선이 나오고 그러는 작가잖아요. 또 한편으로는 이 구상적인 인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또 싹 긁어버리면 이렇게 이제 번지는 그 효과도 많이 나오는 그런 작업을 했던 분이에요. 그 리터는 독일 사람인데 저도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그림을 그릴 때 추상, 구상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생각한 어떤 세계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우리는 뭐 하나 제대로 뭘 그려야 그거를 히트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이 계속 그랬고 그다음에 뭐 어릴 때부터 뭐 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걸 바꾸질 못해요. 사회적 그 편견 때문에 시선 때문에. 그래갖고 뭐 이게 뭐 원래 물건이나 뭐 이런 뭐를 뭐 그릇을 그린다, 뭐를 그린다 했을 때 그거를 이 소유를 자기의 그 이런 거 뭐 사물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이 자기의 특성화 시켜가지고 이거 나는 무슨 뭐만 그린다 사물을 나는 뭐만 그린다 뭐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. 그거는 뭐 자유스러운 것에 불구하고 좀 약간 우리 그 이게 그 선배들 보면은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. 근데 그런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뭐 제가 이제 할 말은 없는 거고.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마네 모네 시절 뭐 인상파 시절에는 어떤 그 우리가 많이 아니까 이게 그때 특정한 시대 이 바텐더의 모습인데 뭐 그때도 이 바텐더에서 이런 의상을 입고 이렇게 했다. 그때 뭐 샴페인이 굉장히 많았나요? 샴페인인데 이런 거는. 그다음에 뭐 그런 하여튼 이 마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런 그 군집돼 있는 그 카페나 이런 데 그 풍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. 하지만 이거는 우리 시대의 전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인상파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이제 넘기고
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포스트와 엠프레셔니즘 뭐 이렇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나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MZ 세대들이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는데 없으면은 뭐 할 수 없죠. 그냥 그래도 넘겨보고 오늘은 설명에 최대한 내가 치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의 이 금세기의 최대 미술과 그 인물화가 중에서 딱 두세 분을 꼽는다면 그분이 꼭 들어가는 분이에요. 이분이 그 루시안 프로이다라는 분인데 물론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의 친구죠. 이 사람은.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성공을 못했던 사람이에요. 92세에 돌아가셨는데 뭐 돌아가신 지 한 십 몇 년 넘으셨을 텐데 이분은 말하자면은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좀 거칠면서 좀 약간 그 몸매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몸매를 그리는 분이 아니에요. 뭐 프란시스 베이컨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당대에 왜 그런 게 많았냐면은 그 아름답고 봉건주의적인 그 아름다움, 그다음에 모더니즘적인 그런 아름다움 뭐 이런 거를 막 깨부시기 시작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뭐 이런 루시안 프로이드는 당연히 그 친구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독일에 영향을 준 작가들은 말하자면 이제 바셀리츠나 그 나이 또래에 이제 요즘 아주 핫해가지고 엄청 뜨고 있는 작가 뭐 세실리 브라운 뭐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분도 뭐 겉으로 보면 구상적인 내용이 가득하지만은 굉장히 그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여성을 그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척도가 굉장히 달랐던 분이에요. 그 루시안 프로이드 반드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.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셀리치는 이제 뭐로 유명하냐면 이제 사람 거꾸로 탁 이렇게 세우는 거 유명하잖아요. 지금은 이제 여기 과슈나 수채화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2003년이네요. 뭐 지금서부터 한 20년 전의 그림인데 요거는 이렇게 가볍게 칼라 위주의 이런 건데 굉장히 그 이 양반도 작업이 아주 그로테스크하거든요. 막 거칠고 조각도 하고 막 그래요. 그러니까 이분도 그 이 모더니즘이나 아니면 그 봉건주의 리얼리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타파하기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그런 걸 깨기 위해서 뭐 학교도 그냥 거부한 사람이에요. 대학 다니다 말아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때 그런 사람이 꽤 많았어요. 그 독일에는 또 더군다나 많았어요. 독일이 좀 그런 추상 표현주의나 표현주의에 아주 그 최적화된 그런 그 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선생들이 많아요. 뭐 우리나라에서 영향 받으신 분은 백남준 선생이나 아니면 독일에는 뭐 존 케이지라든가 뭐 많아요. 이 독일 미술이 굉장히 세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나중에 계속 발전돼 가지고 독일 다큐멘타시옹이라고 해 가지고 뭐 그런 까셀 같은데 이런 데서 그런 그 비엔날레 비슷한 걸 많이 열었거든요. 그래서 독일 그림이 셉니다.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위대한 유산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뭐 프란시스코 클레멘트의 이제 작업들인데 이분도 어떤 여성들의 그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다룬 분인데 뭐 아무튼 그 영화에 많이 그 나왔던 분이에요. 그분도 이제 상당히 이제 재밌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척 클로우즈 이분은 이분으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썰이 있죠. 왜냐면 극사실주의니까 극사실주의는 사실은 대중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수 있기 좋은 그림들이잖아요. 뭐 사실적인 거니까 또 테크니컬해서 그걸 또 배우기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려우니까. 근데 이번에 이제 판화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런 판화적 요소의 어떤 그런 많아요. 뭐 모자이크로 따지면은 이제 뭐 우리 옛날 모자이크의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뭐 척 클로즈 이렇게 딱 치면은 그 뭐 극사실로 한 그 여러 가지 흑백 모양 뭐 엄청난 대작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에요. 이분은 우리나라는 잘 모를 거야. 왜냐면 이분도 일본을 추종했던 분이에요. 그래서 그 우키요의 그 목파나도 굉장히 선호한 분이거든요. 이분이. 뭐 우키요에 같은 경우는 그 1883년도에 그 유행했던 일본의 목파나인데 그 목파나를 갖다가 인용해 가지고 이분이 엄청나게 큰 그게 엠만가 뭐 그래요. 그 작품 제목이 그거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에요, 이분이. 근데 이제 이분은 뭐 작고하신 분이고 이 뭐 지금 뭐 살아계시면 너무 이제 나이가 오래됐으니까 뭐
1960년대에 그 예일대 교수였으니까 엄청 오래됐죠. 아마 20년 전에 작고한 거로 알고 있어요, 이분은.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요런 그림류는 사실 요새 뭐 우리나라에서 뭐 저기 경매 시장에서도 인기 있고 그런데 뭐 엠마 뭐라고 하는 그 분이신데 그런 풍에 그 약간 그런 풍을 약간 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 이름을 보면은 약간 그 중국계 이름인 것 같아요.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 뭐 패스하려고 하다가 이제 잠깐 보여주는 건데 아무튼 그 이런 거를 제목을 쓰는 거 보면 뷰티풀 커버 보이. 이게 뷰티풀 그 보이라고 했거든요. 그 아름다운 그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내용의 그 이름을 싹 던지면서 이거 표현하고 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그 또 이게 여러 그 눈의 각도나 코나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렇게 각도가 달라졌을 때는 좀 약간 그 재미난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뭐 요소가 나오지만은 또 부분적으로 보면 또 굉장히 잘 그렸어요. 자세하게.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있는 작가고. 뭐 나는 뭐 글쎄요. 나도 내가 이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잘 설명드릴 게 별로 없네. 그리고 이거는 미카 가토니까 이게 일본 사람이네요. 일본 사람인데 사실 이렇게 인형의 역사가 또 일본이 깊잖아요. 그 일본의 그 인형이라는 건 유럽의 그 이 인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인형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래서 아까 그 클로우즈 척 그분 이제 그 이름하고 척키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그 이 팝아트 시대 그 1930년대 그 어떤 이 약간의 그 이 공포스러운 만화의 그 주인공 같은 그런 그 인형들 이런 인형들이 많이 발달했을 텐데 그 일본도 만만치 않아요. 그런 오타쿠 문화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 일본 문화의 어떤 그런 그 이 얼굴을 그린 작가예요. 여성이죠, 물론. 이제 이때 이제 이 까또의 작품은 내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거를 또 많이 따르는 작가들이 많아요. 요새 MZ 세대도 그렇고 30대 작가들도 그렇고 이 분의 작품을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이겨내야죠. 이분보다 더 유명해지면 되죠. 더 또 자기 세계를 뭐 이렇게 좀 탐구해 가지고 더 발전시키면 되는 거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그리는 것 같아. 그건 이제 여담이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필립 에커만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독일 사람이에요. 독일 사람인데 약간의 그 이렇게 좀 이분도 독일 사람들은 원래 그 예쁘고 모더니즘의 이렇게 뭐 좀 그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그 초상화들은 좀 실물보다 더 예쁘게 그리고 색채도 예쁘게 그리고 그러거든요. 이제 그런 걸 탈피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이분도 이 에커만도 이 보면은 이 표정들이 굉장히 세죠. 근데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자기의 자화상을 통해 가지고 보는 세상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건데 여기에 그 이 뭐 조명을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뭐 하여튼 그 조형적인 예술에서는 약간 좀 조각이나 도자기 이런 냄새가 확 나게끔 이렇게 작품을 하는데 저는 좋게 봐요. 왜냐면 근데 요거로 성공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. 뭐 루시안 프로이드나 뭐 아니면은 이 프란시스 베이컨 이런 분들의 영향을 또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. 이제 그런 거고 필립 에커만이 이제 그 작품이고 이게 보면은 2004년경이네요. 이 생각보다 이 책이 20년 전 책인데 크게 요즘하고 다르지 않아요. 요즘에 그 경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작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런 데 나온 작가들은 사실 성공한 작가들이에요. 사실 우리나라도 이보다 좋은 작가들 많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의 하여튼 이 국력이나 뭐 요즘 뭐 세다고 그러는데 문화에서는 어림도 없어요. 우리는 아직 그 미술 시장에 그 세이프 시키려고 하는 화상도 별로 없고 그 화상들은 유럽 거나 미국 거를 갖다 팔기 바쁘잖아요. 우리 컬렉터들도 어떤 그 차익을 노려서 그렇게 컬렉션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더군다나 이제 뭐 신세대나 세대가 좀 3, 40대 그룹의 어떤 컬렉터들은 또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또 그 생각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유행 어느 뭐 작가가 어느 부자가 뭐를 샀대더라 뭐 이런 거에 너무 편승을 한다고
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약간 귀로 듣는 그 컬렉션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필요로 하는 시대인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학예사나 큐레이터나 뭐 여러 가지 비평가들의 몫이 크죠. 근데 그분들이 지금 글쎄 어떤 식으로 미술 시장을 갖다 자꾸 뭐 유도하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MZ 세대 애들은 여러 가지를 다 보고 미술을 배워야 돼요.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비두면 안 된다고.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명한 피해자라 지금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보면은 좀 억울한 것도 많아요. 사실은. 예전에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생각하면서 인물화를 한 것도 있지만은 자꾸 눌렀죠, 시장에서. 누른다는 거는 안 눌릴 수도 있지만 참 그런 게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어떤 또 시간이 가면서 뭐 스스로의 자신도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지만 어떤 그 시대적 배경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. 하여튼 그 이분은 지금 보면은 이분은 이제 좀 약간 이 이름 자체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밀라노에서 이제 태어난 분인데 뭐 제 이름을 이렇게 불어로 읽어보면은 마그리타 마그리타로 읽어야 되나? 마그리타 만첼리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. 만젤리, 마그리타 만젤리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망젤리. 아무튼 근데 이분은 이렇게 보면은 그 여성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 여성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이 책을 샀을 때 제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그 심리적인 그 긴장감이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그 표정이나 이 어떤 그 이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셀프적인 그 어떤 누드의 그 각이나 이렇게 손의 위치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약간 예술가의 심리나 이런 거를 반영함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고 그래도 이제 이 거대한 캔버스나 대지, 하늘, 그다음에 뒤에 있는 배경 이런 걸 보면은 그 현대 사회에 대한 뭔가 암시적인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제시하는 걸 알 수 있어요. 이 거대한 세계에 도전하는 이 화가의 초상화를 캔버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3차원적인 그런 요소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. 재미난 겁니다. 이런 게. 그러니까 이 인물화를 그릴 때 무조건 똑같이 그리고 잘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런 걸 반드시 봐야 돼요. 그리고 이분은 이제 요즘 뭐 영국에서는 아주 핫한 분이신데 너무 이제 이런 성기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이 좀 심해서 사실 우리의 이 책이 아동들도 볼 수 있고 하는 책이기 때문에 일단 약간 조심을 했는데 뭐 사실은 제가 좀 힘이 생길 때까지는 이 좀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. 왜냐면 또 자꾸 신고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지금 현재 현존하는 그 미술 그 크리스티 경매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주가가 좋은 작가예요. 이분은 제니 사빌른가 같은 그 이름이 그런데 이분이 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좀 이 사실은 이런 그 성형 수술이나 뭐 코 터지고 피 터지고 이런 그림은 뭐 일부러 자기를 막 찢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작가가 있는데 뭐 그런 작가는 글쎄 그 이름 뭐더라 그분도 유명하지만 이 양반은 뭐 정상적인 그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작가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거기 이제 클래스 오브 그 파인 아트 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뭐 나중에는 그 이제 뭐 다시 또 바이온 미술대학도 가고 해가지고 이 굉장히 공부를 좀 한 편이에요. 근데 이분은 나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면은 이분이 받아들인 미술은 루시안 프로이드 아까 얘기했던 루시안 프로이드나 프란시스 베이컨의 베이컨까지는 모르겠어. 근데 루시안 프로이드를 엄청 존경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 분이시고 아무튼 지금 이제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. 이분은 그 뭐 아무튼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. 뭐 사실 이 미술을 하면서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기 화가로서의 역량을 얘기하고 소임을 달래면 알아주는 게 좋죠. 당연히. 그 안 알아줘도 좋으면 그냥 중이 되든가 목사가 되면 되죠. 뭐 신을 모시든가. 사회에서 그런 말을 자꾸 하고 다니면 안 돼요.
이분은 이제 세실리 브라운인데 요새 그야말로 영국의 완전히 그 뭐 남자로는 황태자가 있다면 이 황녀죠 거의. 지금 뭐 바셀리츠나 뭐 이런 그다음에 피터 도이그 바로 밑에 그 어떤 그 주가를 달리고 있는 여인이에요. 그러니까 세실리 브라운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영국 여자예요. 영국 여자인데 이분이 지금 뭐 거의 그 경매 시장 소돔이나 뭐 이런 데서 40억, 60억, 100억씩 팔리는 분이에요. 뭐 근데 뭐 이 40대에는 진짜 그 뭐 추상 표현주의를 한 많은 작가들이 거의 그랬겠지만은 인기가 별로 없었지만 나중에 이런 그 계속 타파적인 사실적인 걸 갖다가 타파하고 이런 쪽으로 간 그 분 중에서는 굉장히 그런 쪽으로 이제 빨리 성공을 하신 분이죠. 어우, 목이 잠겨서 좀 천천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. 아무튼 그 세실리 브라운은 그 뭐 그 이 1969년생이에요. 69년생이고 70년생도 아니고 지금 이제 50대죠. 그 이분도 말하자면 이제 스쿨 오브 아트 영국 그 런던에서 공부한 분이고 이제 뭐 1900년대 1994년경인가 그때는 이제 뉴욕에 건너가 가지고 그 미국 미술을 직접 접했던 사람이에요. 그러면서 아 이게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걸 미국에서 결정한 분인데 이분의 그림을 잘 보면 그 뭐가 나와요. 그게 뭐냐면 그 쿠닝 윌리엄 드 쿠닝 이제 다 돌아가신 분이죠. 그 분의 영향도 슬쩍 보이고 쿠닝이 그 여성의 누드를 막 했던 그 추상화의 그 반추상화 그런 걸 그렸던 분이거든요. 그다음에 약간 요 그로테스크한 거 이렇게 하면 고르키 그런 냄새도 나고 뭐 그다음에 색채를 보면은 전체적인 무색 톤으로 해갖고 로스코 풍도 나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래요. 자기는 쿠닝과 고르키와 뭐 이런 사람을 추정을 해서 자기가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 이런 그 그림에 보면은 그 중세 시대의 그 풍경화 그런 거를 갖다 해체를 시켜가지고 나름 또 이렇게 자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상당히 그 반추상 우리나라 옛날 반추상 하던 그 작가들 많거든요 우리나라. 근데 요즘은 뭐 약간 그렇게 인기가 없긴 한데 요즘 시대에 그런 이 테크니컬한 선이라든가 굉장히 선이 좋거든요. 이분은 이 잉킹 그러니까 이 펜 촉에 뭐 이 잉크를 묻혀가지고 드로잉하는 걸 내가 유튜브에서 몇 번 봤거든요. 상당히 신선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그 테크니컬한 것을 갖다가 많이 이용했던 작가라고 볼 수 있죠. 이 시간이 안 나오니까 애매하네. 시간을 봐야 되는데 요새 이거 찍을 때 정말 신경 많이 쓰는데 그런 게 제일 힘드네요.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아까 이제 설명 중에 나왔던 그 루시안 프로이드는 제가 이제 저도 인물화를 많이 하면서 이분을 굉장히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이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그림들이 그래요.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많이 갖게 되는데 이분은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여기 이제 화이트를 잘 보면 이 화이트가 일반 징크 화이트나 티타늄 화이트를 쓰질 않았어요. 이분은 거의 실버 화이트라고 일종의 독극물이죠. 수은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거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자기가 그 자기 자화상도 많이 그리지만 사촌이나 이 모델을 살 돈이 없으니까 사촌이나 사촌 그들이 이렇게 막 그 모델 좀 해달라 그러면 무슨 모델을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너희들 성행이 끝난 다음에 내가 잠깐 볼 수 없겠느냐 뭐 그렇게 용감했던 분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주제로 했었고 여기 개를 그렸는데 이 개가 이 개도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누드의 상태다 이런 걸 말씀하셨던.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뭐 샹딸 조페, 샹딸 조페라는 분은 이제 이분도 한 1969년, 70년대에 태어난 분이에요. 맞나? 맞을 거예요. 여기는 그게 안 나와서 이력들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리는 거는 가족이나 아니면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자기의 그 어떤 이 자소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숭고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양반은 자기의 그 형태나 옷차림이나 아이 육아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숭고하지만 그 숭고한 주제가 의문적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하는 분이에요.
그래서 이 양반은 이 동시대의 어떤 페미니스트적인 이런 것조차도 약간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들춰낸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심리적인 영향, 감정, 뭐 이런 거, 에너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 큰 작업, 대작들을 많이 그리신 분인데 그런 걸 통해서 발표하신 분이에요. 그래서 하여튼 이 심리학적으로 또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그런 작가분 중에 하나예요.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보면은 이분도 이제 런던에서 이제 작업했던 분이에요. 이 니콜라스 타이슨. 이름은 내가 자꾸 이렇게 착착 붙지는 않아요. 근데 이 60년대 런던에서 이제 태어난 분인데 이분은 이제 조각도 하고 뭐 다양하게 했던 분이에요. 여성이에요, 물론.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약간 좀 또라이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, 이분이. 그러니까 피카소하고 프란시스 베이컨이 죽었거든요. 근데 죽은 자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스스로 레터를 쫙 써요. 뭐 그림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는 몰라요. 내가 출간을 했다는데 제가 입수는 못했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냈던 사람으로 유명해요. 그래서 죽은 자의 편지 이래갖고 이 그때 그 이름이 데드 레터맨인가 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보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자전적인 일화,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거를 갖다 통해 가지고 그 이렇게 전했던 사람이고 이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그림이 팔리든 안 팔리든 그 신경 안 썼어요. 그리고 자기의 그 생각했던 주관을 갖다가 그냥 펼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이제 뭐 이 영국의 첼시 대학에 이제 가서 공부를 더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. 근데 이 분도 그렇게 이제 잘 안 되다가 결국 뉴욕에 있는 거기가 트라이얼 반론 그 아주 유명한데 여성분들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. 여성 전용 여성들의 그런 거를 전용으로 전시도 해주고 키워주는 곳이 있어요.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무서운 건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제 뭐 아빠지만은 어떤 예술을 위해서 여성들이 좀 많이 위축돼 있고 또 지금은 뭐 여성들의 미술들이 자꾸 이렇게 좀 줏대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.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역시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육성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. 그래갖고 나중에 뉴욕보다도 더 우리 미술이 더 활성화되면 좋죠. 물론 이 뒤편에 이제 나중에 남성들이 그린 인물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편으로 제가 만들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성, 남성을 상관없이 미술을 하는 작가들은 어떤 동료애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편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저도 우리 딸내미를 위하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현세에 이제 여성들이 모든 거를 좀 잘 해보려면은 아까 30분이 넘겨가지고 끊겼는데 모르겠네. 얼마큼 찍혔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게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 작가는 이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말레이 디마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? 말레이 디마스. 이분은 이제 이렇게 막 이 보통은 어떤 식의 작품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됐냐면 공포를 주제로 해서 그렸던 사람이에요. 저도 이 눈을 이렇게 좀 붕대로 칭칭 감고 뭐 이런 거를 예전에 많이 그렸어요, 사실은. 왜냐면 그때는 이분을 몰랐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고흐의 싼 거를 내가 해서 눈도 가리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성령을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발표는 안 했어요. 나중에 다 발표할 거예요. 저도 인물화 책을 만들어가지고 발표할 건데.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제 공포를 주제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치 갤러리 눈에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된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이제 남아공 출신이에요. 남아공은 영국하고 밀접하잖아요. 케이프타운 거기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영국인들이 엄청 많이 산다고. 하지만 지금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분이에요. 암스테르담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
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. 그래서 뭐 인종이라든가 뭐 그 그런 거, 그다음에 우회적인 폭력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다루었던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. 물론 여자분이세요. 말레이 듀마스. 여러분들이 우리 딸내미도 기억하시기 바라고, 이런 거는 한 번씩 이렇게 볼만 하거든요. 그다음에 양베이밍. 이 양베이밍은 그 중국 분인데, 저도 좀 이렇게 할 말이 있어요. 이런 양베이밍이나 이런 상황. 중국이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굉장히 마오쩌둥인데, 마오쩌둥 뭐. 근데 이분이 그 약간 좀 말더듬인가 하여튼 말을 못하던가 그래요. 그래가지고 이 샹하이에서 미술 수업을 받을 수 없던 사람이에요, 이 사람이. 학교도 자꾸 떨어지고 그래갖고 결국은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, 그래갖고 나중에 뭐 미국인가 어디, 그래갖고 나중에 내가 왜 기억하고 있냐면, 이게 1980년대에 그 디종에 그 거주했던 사람이거든요. 프랑스의 디종에. 그래서 그때 에콜 대 보자르를 아마 들어갔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,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이 80년대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이제 뭐그 뽕피드에서 무슨 하는 전시에 프랑스로 귀화한 사람들이니까 불러다가 전시를 시켜줬다고, 여러 그룹전에. 뭐 그랬던 분이 이 양반뿐만이 아니라 뭐 자오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, 대부분 이제 북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죠. 그래서 뭐 이 보면 이제 그 이 마오쩌둥을 그린 그 이렇게 그런 그림 이런 거, 그다음에 이 크게 그린 그림들이에요. 이런 그림들이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가, 이게 지금 이건 로마 교황을 갖다가 이제 한 거 같고, 이게 제목을 그렇게 뭐 마오쩌둥 교황 이렇게 짓지도 않아도 우리는 그 이미 알고 있는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. 어릴 적에는 뭐 아주 암울하게 컸죠. 아버지는 도살장에서 일했고, 뭐 그다음에 가족들이 뭐 불교 사원에서 밥 먹고 살았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문화혁명이 1960년대였잖아요. 60년대, 76년 이때 문화혁명을 피해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어떤 대표적인 그 인물이에요. 이 양빼이밍. 나이는 있죠. 1960년생이니까 지금 거의 뭐 64, 5세 정도 된 분이시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. 뭐 자오끼나 이런 분들은 옛날에 교수할 때 가족들 다 버리고 도망온 사람이라 나이가 많아서 다 죽었죠. 그런 사람들은. 근데 이분은 아직 생존해 계실 거예요. 뭐 그런 분이고, 이 아무튼 이 차별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인종에 대한 그런 거를 그 그림 그렸던 분이에요. 이 양빼이밍. 대단한 분이죠.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하나 그 설명드리고 싶었던 분 중에 하나인데, 이 이분은 이게 보기 전부 다 수채화예요, 이게. 근데 이 수채화를 했는데도, 그러니까 요새 유화 뭐 수채화, 나는 이제 전통 그 회화 뭐 이런 거 하는데, 이 주는 맛이 다 다르지만 그 이미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물감은 자기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. 수채화라고 해가지고 얕보면 안 된다고.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 핀란드의 작가인데 좀 젊어요. 이제 이 72년생인데, 그 뭐 인간의 영혼이라든가 뭐 극적인 그 상태라든가 뭐 이런 걸 그 무의식에서 나타내는 뭐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에요.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 그림을 그릴 때 약간은 좀 이렇게 좀 그 어떤 터치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떨어져 있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약간 그 뉘앙스를 좀 이렇게 좀 3차원적인 느낌으로 주려고 노력했던 거를 볼 수 있고,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기괴하지만은 이런 게 마음에 든다 그래갖고 사치 갤러리가 손을 대가지고, 사치가 키운 작가예요.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. 뭐 사치 갤러리는 너무 돈이 많으니까 온갖 그 작가들 손을 다 대거든요. 그러다가 뭐 성공하면은 계속 붙잡고 있고, 성공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.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이 갤러리와 작가들의 이제 공존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그런 관계겠죠. 뭐 그래서 보통 이제 사치 갤러리나 뭐 이런 거대 갤러리들은 그 수많은 작가를 발로 누르고 있다고, 막 100명씩 막 200명씩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건데, 근데 그거 할 수 없어요. 그건 자본주의 그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, 아무리 좋은 갤러리에 들어가도 내가 나의 그 어떤 이 힘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
보여주지 않으면 거기도 버릴 수밖에 없죠. 상업주의니까.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친구가 고려대 이제 그 통계학과 그 프랑스에서 공부한 통계학과 작가가 있어요. 좀 약간 안 좋은 일로 좀 쉬고는 있지만 우리 프랑스 있을 때 그런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. 그 통계학적인 이 갤러리와 이 작가의 공정관계, 그다음에 미술관과 정치의 권력과의 구조 이런 거, 그다음에 이 사회주의와 이 뭐 민주주의, 그다음에 프랑스 미술이 왜 망했나, 왜 뉴욕 미술에 망해가지고 지금은 쪽도 못 쓰는가 이런 공부를 했거든요. 제가 좀 말하는 표현이 좀 세긴 하지만 뭐,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.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이 양반도 재밌어요.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리 미술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. 이런 사람이. 그래서 이제 뭐 이 그래피티 작가 요새 많잖아요. 뭐 벽에다 낙서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경복궁에다가 쓸데없이 낙서해가지고 말이야고 엄마 아버지가 다 물어주게 생겼는데 그 뭐 수억을 물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10만 원 받고 그걸 했대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, 사실은. 이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도요, 다 돈 받고 해요, 유럽에서는.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이제 폐허,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광동 이런 데는 해도 돼요. 1월 달에 없어지니까. 그다음에 철길에 이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데는 해도 돼요. 그리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. 그렇게 그 영국에 이렇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벽에 무슨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번에 그 풍선 그 이렇게 그린 소녀 그거 잘라진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림을 그리고 나면 다 좋아하죠. 왜냐면 그 벽을 팔 수가 있으니까 뭐 벽 하나에 10억, 20억씩 파니까 유명한 작가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그래도 문화재다 하면 안 되죠. 아무튼 그건 딴 얘기고 이분은 이제 미국 분인데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태어난 분이에요. 내가 예전에 진짜 공부해 놨어요. 이분에 대해서는. 그래서 이제 물론 페인터인데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이 70년대에 태어났던 70년대의 그 추상 표현주의 그 표현주의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래피티 예술가로 이제 이름이 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 오브 그 컬리지 파인아트 컬리지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정식으로 이그 학위를 딴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없다 그러고 뭐 요새 뭐 그런 그 학력 파괴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근데 공부는 끝없이 하는 게 좋아요, 사실은.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오든 뭐 콜롬비아 대학을 나오든 관심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 그게 맞물려 가지고 어떤 그 커 가거든요. 시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런 거 판단의 근거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을까 이런 거를 보게 되거든 또.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. 이 여기에 이제 뿌린 거 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분은 뭐 페인트, 우레탄 뭐 이런 걸 많이 썼어요. 그래가지고 거칠죠 작품들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. 일반 그 유화나 이런 거 이제 그린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사람을 이제 눈여겨 볼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 이 해안가나 파도, 그다음에 여기 그 하늘,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트기 확 날아가면서 폭탄 터트리는 것 같잖아요. 뭐 그런 거 권총을 잡고 있는데 하나의 실루엣 일부분 태양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런 거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가려고 노력했던 작가임을 알 수 있죠. 재미있으신가 모르겠다. 나는 목이 잠겨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분은 뭐냐면은 이분도 중요한 사람이에요. 이 양반은 네덜란드 작가인데 이 터치를 잘 보면은 이 기법이 쫙 그 이렇게 테레핀이나 뭐 이런 거로 그냥 물감을 확 발라놓은 다음에 붓으로 톡톡톡톡 그 터치를 해가지고 어떤 이 지금 누드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그 형상이 나오는데 그런 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. 이 그 암스테르담에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이분도 참 재밌거든요.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성공을 하려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? 뉴욕에 거기를 가야 돼요. 그 이름 똑 까먹어서 바르글론인가? 바르글론. 거기에서 그 여성을 위한 그 센터에 그 미술관이 있다고. 거기에서 많이 그 성공을 많이 해요, 사람들이. 여성들은 거기가 일차적으로 노려야 돼. 거기서 하는 거를.
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만약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. 근데 아시아에서는 딱 두세 명밖에 없어요. 그 아까 저 일본의 어떤 그 여자분이 하나 있는데 이름 모르겠어. 그분들 내가 나중에 찾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분하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서울에 계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여성 작가들 좋은 작가들 많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도 있고.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미술 요 안에서만 계속 있으면은 발전 못 해요. 가지고 나가서 뉴욕에 있는 아까 이렇게 돌려보시기 바래요. 거기에 들어가야 돼. 거기서 전시를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요. 그러면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. 아무튼 이 사람은 터치는 어디에서 기원이 되느냐 잘 보면은 야수파나 이런 데서 막 오죠. 그러니까 이런 우연성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려면은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뽑았고, 그 다음은 이제 그 남자들의 어떤 그런 거라든가 지금은 이제 다른 제목으로 그 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제가 공부하던 거 지금 계속 공부 중이니까 이걸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조금씩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